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정말 커져 있습니다. 간밤의 뉴욕은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한시름 났죠.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숫자로 재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었던 M7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 애플 빼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도 7% 반등, 엔비디아도 6%의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그 훈풍을 함께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최근에 엄청 잘 가졌었죠. 글로벌리 다른 증시 대비해서 원체 견조한 체력을 확인시켜줬었던 국내 증시였던 터라 최근에 강했던 만큼 오늘은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앞서 머니마스터 2부에서 그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최근에 강했었던 섹터나 업종 쪽에서의 그 차익 실현 빌미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확실히 오름폭을 다 반납하면서 양대 지수가 파란불, 약세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도 현재 구간 2,57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25포인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급일 텐데요. 자, 수급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들어와 줬었다가 다시금 오늘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들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구간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에서 물량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부추겼습니다. 현재 쌍끌이 매도가 양대 지수 나와주고 있네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810억 원, 기관이 350억 원의 매도,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800억 원 이상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반납을 했으나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55,000원 선,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20만 원 탈환에 성공을 했었고요. 현재는 19만 9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가 6%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미국 웰스파고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너무나 매력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중 확대를 외치면서 목표 주가는 무려 185달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밤에 엔비디아 종가 대비해서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지속적인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7일부터는 GTC 2025도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가하는 가운데 젠슨왕 CEO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있죠.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양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장에서 전방위적으로 강하고요. 특히나 레거시의 힘이 좋습니다. 다만 오후장 접어들면서부터 힘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오늘의 조정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담아봐야 되는지도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 내지 1%의 하락이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자, 기아가 오늘 지속적으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1%대 반등, 그리고 네이버도 강부 앞선. 오늘 우주항공주, 그리고 방산주가 강합니다. 그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TP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제대로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리포트들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선호주로 거론이 되는 등 줄 상향 조정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60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대폭 올렸는데요. ROE 대비해서 PBR 여전히 낮다라는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현재 구간 70만 원이 돌파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HLB가 현재 낙폭을 확대하네요. 6%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HLB 그 간암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 여부가 20일자로 결정이 될 텐데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고요. 오늘은 알테오젠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 초반에 6%, 7%의 급등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의 상승입니다. 이제 유럽 폐암학회가 조만간 열리게 됩니다. ELCC 2025.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SC,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는 알테오젠. 최근에 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주가 흔들림이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잘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1%에서 3%의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구간 2%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강보합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이 무려 7%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5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 지금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목요일 머니마스터 3부 우리 다녀 선생님 나오십니다. 다녀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그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해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으로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으면서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현금화를 하시고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장중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미국 선물의 흐름을 미리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을 좀 보여줬다가 미 선물의 반등을 확인하고 장중에 이 하락폭을 전부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 정도로 지금 미 선물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국내 증시는 반등을 보여줬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전일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상승 출발을 했으나 미선물이 다시 하락폭을 좀 키워가게 되면서 지금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선물을 체크를 하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 0.7%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오후장까지도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좀 보여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급반등 혹은 추세 전환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계속 시장을 주도했었던 방산이나 조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슈가 더해지는 종목들, 관세에 대한 이슈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주도 섹터 혹은 이슈가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라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단기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혹은 이미 주도하고 있었던 섹터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냥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정치적인 이슈로도 또 변동성이 한번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미증시가 또다시 한번 흔들린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 관망세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변화가 생겨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오후장 핵심적인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디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좀 특징주로 좀 볼만한 종목은 이제 LS입니다. 그래서 오늘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호반 그룹에서 LS 지분을 좀 매입했다라는 이슈가 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 LS가, 이 지주사인 LS가 20%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그냥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분도 지금 아직 3%를 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전부터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이 계속적으로 이 소송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부분적으로 LS전선이 승소를 했지만 서로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2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은 지분 3%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계장부 열람이라든지 임시 주총을 열 수 있는 소집 권한이 좀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 격화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단순히 이 소송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이제 구자열 외 44인이 이제 지분을 32%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막상 이 안에를 들여다보게 되면 구자원 회장이 3.63%, 그리고 구동희 같은 경우도 2.99%, 그러니까 3%에 못 미치는 그런 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호반그룹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게 되면서 3% 이상의 지분을 좀 갖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분할 상장,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주주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씨 집안이 아니라 호반그룹의 또 우호적인 지분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형제라든지 지금 지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가능성을 지금 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LS 그룹으로도 좀 이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 이슈가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20%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거의 이전 고가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거의 1,300% 정도의 증가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이슈를 통해서 지금 12만 원대를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2만 원 종가상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21 이평선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이 약 11만 5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만 5천 원 구간을 바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번 이 지분 매입으로 통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확정 수익을 좀 챙겨두고 다시금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할 때 재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호반그룹과 지분 매입 이슈가 있는 LS 집중해 주셨습니다. 12만 원 조가까지 안착을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광계측이나 광섬유 센서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뭐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와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첨단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부분은 이제 전자 신호가 아니라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로서 파이버 프로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도 오늘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양자 전략위원회를 창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D-Wave와 관련된 논문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오르게 됐고, 또 국내에서도 한국첨단소재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늘 파이버 프로가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GTC와 관련돼서 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다음 주까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적주로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방산과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사실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0억 원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329억 원으로 매출액이 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제일 잘 나왔었던 22년도에 보시면은 34억 원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72억 원으로 좀 크게 늘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으로 보더라도 부채 비율 20%대,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한 1000%대 정도는 차지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도 높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대 중후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와 뭐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부분은 그냥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실적이다. 정말 실제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천궁에 대한 부품을 좀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이 천궁 수출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정배열 만들어주고 우상향 흐름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금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차익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더 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500원 구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자커피팅 테마 관련주로 5%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까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7,500원 안착하는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SAMG 엔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니핑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 이 아기상어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티니핑 IP를 가지고 최근에는 여러 콜라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K-팝, 뭐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티니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유아 연령층에 대해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타겟층도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실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분기로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폭이 조금 커졌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흥행을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건데, 그 기조를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에 진출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기상어 같은 게 이제 흥행을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핫쇼핑도 티니핑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또 사랑의 핫쇼핑 이제 시즌 2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또 영화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로봇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트랜스포머를 이제 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령층 자체가 단순히 이 유아 계층에 좀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좀 40대 남성을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유아 엔젤 쪽에만 맞춰진 게 아니라 이 IP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IP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타겟 연령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1일평선 구간, 뭐 27,500원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이평선 구간 이탈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차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SAMG 엔터테인먼트 챙겨주셨습니다. 작년에 이 실적이 인기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출렁했던 감이 있었는데 올해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메이트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이어서 강진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THK부터 제주반도체 그리고 한국무브넥스까지 굉장히 뚜렷한 수익률로 승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보실까요?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트루엔까지 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NR 시스템만 좀 아쉽게 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온칩스, 해성 에어로보틱스, 현대 비엔즈 스틸 3승 추가적으로 기록했고,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이죠. YG 엔터테인먼트와 셀트랙 I, 알메, 그리고 오스코텍까지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도 상당히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최종 25전 21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AS 또 역시 요청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스코텍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을 좀 달성을 해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큰 재료는 지금 오스코텍 지금 자회사가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렉나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워낙에 다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스코텍이 사실 지금 수익을 거두는 거는 결국엔 렉나자로부터 얻는 건데 이 제노스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노스코가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스코텍의 주가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추천드릴 당시에 말씀드린 게 이 제노스코의 상장에 대한 부분이 미승인이 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승인이 나기 전에 자진 철회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갑자기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한번 보시고 지금 뭐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 잘 밟아주고 그대로 단기 추세 이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오스코텍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매트 단타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이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담아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밸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이 밸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이 조선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밸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G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LNG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밸브도 같은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미 해군 MRO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슈였죠. 그런데 이 화성밸브 역시도 이 MRO 사업과 관련돼서 좀 진출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RO 사업과 연관이 되고 혹은 수주가 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화성밸브도 더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주도 섹터 혹은 이렇게 재료가 있는 이 재료를 삶아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넥스틸이라든지 뭐 하이스틸, 휴스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철강과 관련돼서 크게 한번 올랐었고 또 LNG 사업과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금 하나둘씩 풀리게 되면서 오늘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어가고 있는 이런 화성밸브 쪽으로도 다시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시고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화성밸브도 이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11,000원대에서 지속적인 좀 횡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거래량 없이 연속으로 음봉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이평선과의 이격을 지금 축소를 해주면서 터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지금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이하, 한 1,500원 이하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사실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고점은 좀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 수준인 12,700원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크게 잡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단기 추세 정도를 지켜줄 수 있는 21선 지지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는 화성밸브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2,700원, 손절가 9,4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화성밸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까지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화성밸브 주셨고요. 국내 밸브 시장의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효하고요. 무엇보다 이 미국 군함 MRO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진출 의사도 표명을 하면서 이 모멘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1,500원 이하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2,700원 그리고 손절가 9,400원 주셨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냐 선생과 이 시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장은 장 초반 대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고 원체 잘 갔다 보니 좀 당연한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거는 결국 CPI가 기대치보다 네. 낮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관세. 네. 이거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내일 새벽에는 이제 PPI가 PPI.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일도 양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지표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지금 이거는 2월 반영이기 때문에 3월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요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이후로 식음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음료 섹터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국내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2,600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변동성을 조심하라. 그래서 상승해서 갭상승해서 나온다면 2,600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 쪽으로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그동안 강조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면 M7 기술주들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보아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 시장들이 하락 조정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닥권 나오는 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 이제 300일 부근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지금 보면 요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300일 가까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진한 색으로 보여드리면 예. 자, 다우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지금 바닥권은 흘러내리는 차트다.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우의 바닥도 300일에서 이제 지지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다우 같은 경우는 1.76까지 빠졌거든요. 41,170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300일까지는 우리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은 300일 깼다가 지금 300일 지지받는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기대치,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 그러한 시점이지만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저는 주관적으로 본다면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확인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요인을 보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도 양단에서 오늘은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에 시간에 6시 대량 매매를 해서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나올 수 있어서 수요일 시점은 매수 전환할 수 있게 되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옵션 만기이고 어제 올렸기 때문에 네. 어제 올라간 거의 절반까지는 우리가 하락을 용인하자 이런 말씀 아침에 드렸는데 그러면서 더 큰 부분은 이거예요. 오늘은 옵션 만기이지만 지금 외환 시장을 보면 원엔 시장을 제가 이제 원엔 환율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990원대까지 갔다가 엔이 970원대로 빠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원엔이 980원을 돌파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엔화 강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 미국이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은 이미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면 원화는 더 강세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원엔이 과연 1,000원을 돌파할 거냐. 1,000원을 돌파하는 가격대는 2023년 5월, 7월 달에 이제 1,000원대 있다가 부러지기 시작한 거거든. 820원까지 하락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엔이 900원을 넘어가고 이제 1,000원대를 육박한다면 지금 980원이기 때문에 1,000원대 간다면 네. 또다시 시장을 흔들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바닥은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관세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쪽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라 낙폭 과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인공지능 섹터가 움직이면 AI 반도체라든가 양자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을 보면 아이온큐라든가 리가케미라 이런 양자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양자가 급등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월요일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GT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엔비디아 GTC를 볼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유리기판과 네. 양자, 그 다음에 휴머노 로봇 쪽이 이제 엔비디아에 새로 나가는 건데 결국에 또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산업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미리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리게티 컴퓨팅이 반등했는데 장 마감의 정부에서 7조 원의 세액 공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삼성과 카이스트가 양자모 보안을 다 뚫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면 2035년도에는 예. 양자모가 기존의 모든 보안을 뚫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양자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볼 거는 로봇 일정들은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조정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도 어제 강세 보이고 오늘 일부 SKC라든가 캠트로닉스라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만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양자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유리기판 과연 끝났을까? 결국에는 월요일 시점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영향으로 해서 주가는 하락하지만 결국에 미국이나 국내나 바닥권 확인 과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거는 그동안 읍소를 했어요. 우리 국장을 살리려면 서학개미님들 국내로 돌아와 주세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는 보면 외국인들과 맞짱 떠서 지지 않고 이기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장의 수급 개선이 좋아졌고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오늘 지수가 빠지면 겁내지 말고 사야 되는 시점으로 봐라. 대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원엔 환율만 잘 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시점이긴 하나 불확실성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크하면서 재료가 있는 쪽으로는 우리 눈길 주기 유효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다냐쌤 종목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우리는 다음 주 승부처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로봇이다. 네. 포스코 DS 이제 AS 하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로봇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봇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결국 이제 삼성과 현대가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제 협력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현대에서도 로봇을 제조 공정에 투입한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쪽이 어딘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T-로보틱스 쪽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단기적으로 저희는 이것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저평가됐다는 맥락에서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매를 했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시점에서 보면 금요일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바닥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마지막은 이제 화요일 시점이잖아요. 예. 개파락했을 때 동시효과부터 우리 이거 매수하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300일이 일단 네. 저항으로 보는 300일을 돌파하면 15,000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익 실현했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 추세가 끝난 건 또 아니에요. 300일이 지지가 되는 그 여부를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들은 지금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만 앞으로 월요일 시점까지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같은 맥락으로 했던 게 하이젠 RNM이에요. 이걸로 우리 수익을 작년 말부터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도 양단 시간에 말씀 주셨죠. 이게 효자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게 450% 이상 수익을 주면서 목표 주가는 우리 5만 원까지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5만 원 갔어요. 5만 900원 딱 네. 가고. 그래서 네. 기분 좋게 정리하고 또 로봇 섹터를 AS 때 이런 말씀드렸죠. 로봇 섹터는 지금은 미래 가치가 반영돼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5만 원 대비 30%에서 40% 조정받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메스라든가 클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 섹터들은 고점 대비 40% 조정받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 네. 그래 똑같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같이 매수했던 게 뭐냐면 똑같아요. 수요일 스마트 팩토리 대전. 자,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바닥권을 이미 29,900원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 3만 원 전후부터는 매수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화요일 날 시장의 지수가 푹 빠졌잖아요. 네. 자, 로봇 섹터들은 동시효과부터 매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 이건 반은 우리가 37,500원 1차 목표에선 덜었지만 T-로보틱스처럼 보더라도 이건 추세가 끝났나요? 아니요. 추세 아직 안 끝났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밀려준다면 결국에는 33,400원 전후에서는 네. 매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매수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가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오늘은 쉬어가지만
월요일 날 시점에서는 또다시 기대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으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로템이에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이슈도 있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나토를 비롯해 유럽연합에다 강조하는 게 방위비 분담 요구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더 주느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유럽연합에서는 무려 1229조를 방위비 예산에 증액하겠다. 그다음에 독일은 700조 원을 증액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지금 폴란드에 대해서 이제 K2 납품을 해서 이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루마니아와 4조 5천억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방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 메이저 탑으로 올라갔고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지금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대로템 역시도 한 번 더 튈 수 있는 거는 루마니아와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뜨면 한 번 더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5일부터 이거는 매수 시작해서 목표 주가는 신고가 11만 원을 목표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루마니아 이슈가 나오면 11만 원을 또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만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은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현대로템 또한 11만 원 목표가 설정해서 들고 가자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00일 이평선이 없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평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캔들을 보면 되죠. 캔들. 저는 이제 제일 뭐 상승 장악형이다, 뭐 비석형이다, 하락 이런 건 저는 안 보고요. 네. 캔들을 볼 때 저는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윗꼬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비싸게 사서 생각해서 파는 가격이기 거죠. 때문에 저항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저는 반대로 아랫꼬리를 좋아해요. 아랫꼬리는 뭐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충남 아산시 음목면이면 항상 강조드리는데 아랫꼬리가 긴 주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랫꼬리가 짧은 주식이 좋을까요? 짧은 주식이요. 저는 긴 주식이 좋아요. 틀렸네요.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가격 변동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짧은 것보다는 바닥에 대해서 대기 매수가 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캔들을 볼 때는 다른 거 안 보고 꼬리를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평선이 없는 종목들 네. 또한 꼬리를 보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종목들로 그렇죠. 살펴보자 이렇게 또 말씀 주셨고 자 AS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진 시스템 볼게요. 서진 시스템은 엉덩이 무겁게 계속해서 끌고 가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3월 11일자부터 해서 이때부터 나오는 이 양봉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드디어 뭐 추세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추세를 잡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시장에서 루머 나왔던 게 얘들이 생산 설비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것이라는 루머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지난 언제냐면 1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유상증자 네네. 썰이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자본 조달 때문에 이 부분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기업의 실적을 보면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그 전년 대비 약 2배 조금 더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24년 대비 보면 약 50%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면 기관들의 손절매가 이제 이런 로스컷 부분이 루머 요인으로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얘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진 시스템을 잘 봐야 될 부분이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순이익의 10%를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겠다. 이제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좋아지고 또 순이익의 10% 자사주 소각하고 물론 연말이겠지만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결국에 실적의 본질 가치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가급적이면 손절하지 말고 더 모아나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갈 놈은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여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1차적으로는 29,500원에서 여기 31,000원이 걸리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라면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32,000원 이 고점 돌파는 확인해 보자. 그래서 35,000원까지 우리가 한번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실적과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한번 도전해 보자. 일단 못 가더라도 3만 원까지는 열고를 외쳐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3만 원, 3만 5천 원. 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요한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서진 시스템 AS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나아이 볼까요? 코나이는 우리가 이제 3만 원에서 이제 3만 2천 원을 목표로 줬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기본소득 25만 원 이런 부분인데 제일 변수가 요거였었죠. 지난번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됐다. 네. 날짜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해라. 근데 오늘은 다시 날짜로 하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실적 개선은 기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 확정이 이제 26일경에 있잖아요. 네. 그 시점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29,000원 이상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 22,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29,000원. 29,000원 부근에선 차익 실현하자. 목표가 33,000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녀쌤,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지금 네. 속보로 뜨네요.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상법 개정하면 아무래도 통과됐으면 기업들의 네. 지금까지 했던 분할 상장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다소 제약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체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 제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이 LS그룹이거든요. LS. LS그룹들이 뭐냐면 자회사 중복 상장이라든가 계열사 상장. 근데 이제 LS그룹이 오늘 올라가는 거는 호반건설이 지분을 인수했다. 지금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소송에서 1심은 LS전선이 이겼고 네. 2심에서도 이제 LS전선 쪽에 손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한전선의 대주주인 호반이 LS 지분을 샀다고 해서 오늘 LS가 지주회사가 네. 급등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중복 상장 이런 이슈가 있으면 결국에 LS 일렉이라든가 LS라든가 그룹주들이 다 동반적으로 폭탄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상법 개정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주주 가치에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잘 된 법이다. 이렇게 괜찮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LS 대한전선. 오늘 LS가 왜 이렇게 급등하나 싶었는데 네. 이러한 배경이 있었네요. 자, 계속해서 AS 가보겠습니다. 우리 카카오 볼까요? 네. 마스터님. 자, 다녀쌤, 카카오가 오늘장에서는 한 3%가량 하락해요. 최근에 잘 가다가 네. 오늘 주춤한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은 저는 항상 말씀했지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46,000원, 47,000원 직전 고점에서 한번 흔들릴 거다. 근데 저는 엉덩이 무겁게 잔파동에 동요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지수가 하락하는 요령 같이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CF 새로 신규 선임하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아마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규제, 정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하자.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승했는데 아마도 오늘 빠지는 부분들은 상법 개정 쪽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중요한 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보세요. 누가 사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투신이 매수 들어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개선돼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잔파동에는 흔들리지 말자. 저 위에 보이는 6만 원. 저는 6만 원도 조금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고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차라리 카카오를 연말까지 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 왜냐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 독점적인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AI 마케팅하는 해서 어제 네. 관련주도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카오에서 선물하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실적이 좋은데 한번 크게 먹어보자. 좋은 주식 가지고 우리가 뭐 동전치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신사임당급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우리 매번 AS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습니다. 뭐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 길게 우리가 큰 수익을 위해서 시간을 품고 가져가야 네. 되는 종목으로 저희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AS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의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41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300일선은 위에 있으나 주요 이평선, 네. 좋게 보시는 이평선들 다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목표가 32,000원? 저는 거기는 여전히 유효해. 1차적으로는 33,000원이지만 32,000원, 33,000원이지만 저는 저 위에 있는 300일이 35,000원, 36,000원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화그룹이 이제 방산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급등했다가 어제 대주주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계열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하나그룹도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하나를 뒤이을 게 포스코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DX 역시도 강조했던 부분이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 실질적인 이제 수혜 섹터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는 한 달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한테 공을 넘겼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야,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것들이 재건주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재건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은 주력을 집중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하게 갈 때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저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33만 원에서 32,000원에서는 그럼 절반 뚝 떼라. 대신에 나머지 반은 35,000원 여기까지 35,000원 쭉 가고 대신에 파란 거 있으면 다른 거 눈길 주지 말고 만약에 얘가 밀린다면 25,000원 밑에서는 얘를 다시 사자.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포스코 DX 목표가 32,000원인데 1차입니다. 35,000원 이상으로 300일선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전략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리포트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선방하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 그리고 산일전기입니다. 둘 다 뒤에 전기자를 붙이고 있지만 각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다릅니다. 리포트 통해서 어떠한 모멘텀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 증권이 내놓은 삼성전기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리기판 사업으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죠. 기술적 경쟁력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5월에 세종시 파일럿 라인이 구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리포트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리기판 사업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패키징 기판에 대한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TGV 공정 외에도 회로 빌드업 부분에서 오랜 양산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기술력 경쟁력이 탄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미세 회로를 구현할 때 이 기술 경쟁력이 돋보일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아닌 유리 기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양산을 한다면 개발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 라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파일럿 라인을 올해 5월까지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부터 이 시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 FCBGA 납품을 토대로 글로벌 고객사의 유리기판 로드맵에 맞춰서 2년 전부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5월에 이 파일럿 라인이 완공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양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멘텀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유리기판 개발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 보조금으로 인한 IT 수요 확대 그리고 AI 및 전장으로 인한 MLCC 모멘텀으로 주시가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유리기판 모멘텀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양산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을 꽤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개월 주가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출렁임이 있는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 리포트를 지금 주가 차트를 잘못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만 원 터치하고 있고 현재로는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원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0.95% 13만 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 19만 원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 산일전기의 리포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주 오늘 전기 전력주가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추가 증설 쪽, 이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수주액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의 수주액은 약 4,200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는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미국 중심의 송배전 전력망용 이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수주는 5,2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주의 약 34%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공장의 가동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애초에 납품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설이 결정이 됐던 만큼 초기 가동률부터 좀 빠르게 상승이 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가상각비를 고려를 한다면 올해 영업 마진율은 전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내후년쯤에는 조금 더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러한 숫자가 보일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 내후년 말에는 이 공장이 풀 가동 상태에 들어설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논의 부분은 내년쯤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시장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판매법인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 유틸리티 업체로 납품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3년 내에 미국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멘텀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진율이 높은 북미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들 주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일전기의 3개월 주가 차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주가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주가 차트인데요. 출렁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지금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6%대 상승률 크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시장을 주목을 하고 또 지금 이 공장이 특히나 가동이 좀 빨리 됐던 점이 생각보다 이 문장에 큰 의미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 주가 9만 원 체크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기 그리고 찬일전기 리포트 읽어봤습니다.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 다녀쌤께서 포착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복해서 반복한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한올바이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굉장히 조금 저조에 침체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43,0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연기금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손절 로스컷이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 회사죠. 이뮤노반트의 계약을 했던 비토클리맙 이 부분은 이제 7천억의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400억 수령했고 그 다음에 R&D 비용에 또 200억 수령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전 조심스럽게 보는 게 이 3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네. 이 비토클리맙에 대한 이 3상 데이터를 발표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아니 연기금들이 파는 거는 설마 저게 안 좋은 걸 미리 알아서 할까? 근데 이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비토클리맙 3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일본에서 희귀약품으로 이제 등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삼성 바이오 SP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동아에스트라든가 한올바이오가 이쪽에서 시작하는데 결국에 자가 면역 치료제 개발 쪽은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 바이오의 섹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좋은 시점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계약금 이거는 돌려주지 않는 계약금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였고 R&D 비용을 또 수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대략 좋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2억에서 205억으로 증가됐는데 이게 왜 빠질까? 한번 이걸 보면 결국에 3월 달에 대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얘들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1분기 시점부터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작년 1분기 때는 1억 냈는데 올해는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30억 이상 요걸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수급별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들의 로스컷 그다음에 보험과 투신의 로스컷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주가가 되밀리고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볼 거는 33,700원까지는 매수, 34,000원부터 35,000원대까지는 이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대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나갈 수 있겠죠. 3월 30일 날 발표하는 임상 이상이 좋지 않다면 결국엔 이거는 33,000원을 이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이라면 저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33,500원을 이탈하면 일단 현금화 쪽으로 보시고 네. 대신에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31,500원 즉 2,000원 정도를 더 손해를 감수해보자. 네.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쭉 빠질 수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믿고 가야 될 것들 1차적으로 보면 흔들릴 거는 45,000원대에서 흔들리겠지만 저는 내심 욕심을 낸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52,000원이 일단 지금 최고까지만 실적 개선 부분이 2026년도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신고가를 가더라도 손절 범위를 정했을 때 안전하게 짧게 가실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33,500원 500원. 이탈 아니면 이것들의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까지 한번 봤을 때 31,500원을 안 깬다면 목표가 도전하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봐야 될 부분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미국의 상호 관세 부분 25% 관세 부분 때문에 빠지고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일 큰 부분들은 또 강조드리지만 기술 이전은 결국에 상호 관세 인상과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국제 학회가 학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회에서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지만 네. 일단 저는 회사에서 발표했던 임상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이분이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땐 또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일단은 디데이가 3월 30일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날 임상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33,500원 이탈 시 현금화, 그게 아니시라면 31,500원도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최종 목표가 52,000원 위에서 저희가 한올 바이오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포착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도 포착한 섹터 많으시죠? 오늘은 많지는 않았어요. 딱 된 부분이 이제 양자. 뭐였어요? 양자. 아침에 장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양자 쪽을 봤던 부분이 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미국에서. 시장 마감에서 시세 탄력이 가장 컸던 데가 네. 양자 쪽이었어요. 그다음에 삼성이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카이스트와 기존 양자 암호로는 해독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없는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중국에서는 양자 섹터에 대해서 무려 3,000조 이상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이앵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양자 섹터들도 낙폭 과대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쪽은 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게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때는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추가적으로 저는 로봇과 함께 강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지수 밀리는 것도 그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산업부에서 대한민국을 면밀 지정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소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지정됐을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과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특히 양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미국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우려스럽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 된다면 저는 양자 섹터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네. 또 어제 제가 또 양자 쪽을 또 강조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렸냐면 어제 국내 양자 ETF 4개 상품이 출시됐거든요. 예. 그럼 4개 상품이 출시되면 뭐 할까요? 구경만 할까요? 아니면 편입을 할까요? 편입을 하겠죠. 편입을 한다라는 거죠. 대장주들. 그리고 또 양자 섹터는 이슈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GTC. 엔비디아 GTC.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제 대장 쪽으로 본 게 뭐냐면 한국 첨단 쪽이에요.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갔다가 같네요. 상한 풀렸지만 네. 이건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광반도체. 최근 들어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가 파이버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반도체 좀 움직였는데 이게 왜 안 움직일까 했거든요. 네. 얘도 광반도체인데 얘들은 갔는데 왜 안 갔는데 결국에 오늘 광반도체 이슈와 함께 양자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ICTK를 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예. ICTK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목표를 줬을 때 13,000원을 목표로 줘서 60% 수익을 얻었는데 매도하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얘 평균 가격은 11,300원인데 11,000원 안 깨면 또 간다. 근데 저희도 이걸 보고 11,000 얼마까지 왔었죠. 어제 그저께 보면 월요일 날 보면 11,010원까지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선취매했고 어제 ETF 4개 나온다고 해서 또 다시 이제 동시효과부터 매수하자고 그랬고 오늘 같은 거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양자 섹터는 오늘 움직여서 부담스럽겠지만 중요한 거는 월요일 시점에서 같이 있다는. 그러면 지금 보면 한국 첨단이 상한가 2가지 이슈로 안 풀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온 게 엑스게이트죠. 엑스게이트 KCS. KCS요. 네. KCS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제 얘들은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거 왜 안 되죠? 잠깐만요. 자, KCS. 자, 이것도 같은 맥락. 지금 보면 고점에서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HVM. 지난번에도 우리가 HVM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매수천했다가 결국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급락으로 해서 이날 예. 그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대규모 적자 전환 공시를 내서 얘가 빠졌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24,800원 깨면 손절해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손절 나갔던 건데 HVM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주항공? 반도체 이슈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낙폭 과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복수전 매수해보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양자 섹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월요일에 일정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데이인데 그 디데이에 오히려 빠진다면 그때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보통 보면 일정이 나오면 통상 하루 이틀 전부터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하루 이틀 전에 움직이는 게 없이 당일날 빠진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실망 매물일 네.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중요한 거는 떨어질 때는 음봉에서는 사자. 사야죠. 알겠습니다. 음봉일 땐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야쌤과 포착 섹터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뭐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쪽하고 같이 봤던 게 저는 우주항공. 우주항공 광산? 쪽이에요.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인데 네. 자, 우주항공 쪽 지금 그 HVM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스피어 X 발사 이 부분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컨텍이나 캔코라든가 또 HVM 제가 2개가 겹치기 때 보자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나그룹의 어제 분리상장 이 부분 때문에 급락했지만 우주 섹터 역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큰 주식에서는 가다가 이제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늘 상황에서는 다시 반등 나오죠.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네. 저는 간이 작아서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줄 때 거래가 안 나오면 돈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눌림목 쪽에서는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주항공 섹터는 오늘 이슈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세트랙 아이가요. 이거 네. 보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 갔다가 움직였지만 이거 역시도 실적 개선이 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5만 원 바닥이에요. 네. 5만 원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5만 원부터 6만 원이지만 저도 이것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돌파한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는 이거는 간헐적이에요. 무슨 스페이스X 발사한다, 아니면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영업한다, 이런 게 일회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이 반복될 수 있는 뭐 양자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라든가, 네. 로봇 쪽이라든가,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이제 로봇 쪽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연초에 화두가 됐든 연말 연초에 화두가 됐던 섹터들은 그 계속 이슈가 봐야 소진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조정받으면 또 이슈가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올 초에 급등했던 섹터들은 예. 버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AS 시간에 T-로보틱스, 하이젠, R&M 봤는데요. 그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로봇의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자, 포착 섹터, 의료 AI 쪽에서도 쌤 네.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의료 AI 쪽들은 지금 보면 네. 오늘은 토마토 쪽이에요. 토마토. 토마토 시스템이 미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을 네. 납품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 보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다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의료 AI 섹터들이 오늘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했냐면, 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볼 수 있거든요. 얘들은 얌전하게 상한가를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상한가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상한가 부분에서는 자, 요거는 일단 저는 눈 딱 감고 상한가 부분에서는 10%건 20%건 매수합니다. 대신에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매도한 거는 6,000원 전후에서 기다리고, 공격적인 분들은 6,300원에서 6,400원 매도했던 거, 6,800원에 매도했던 거 다시 매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누가 사는지를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얘는 오늘 상황에서 누가 사는지, 얘가 안 팔면 한 번 더 상한가 마감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누가 사냐면 삼성이 사요. 네, 삼성증권. 네, 삼성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50만 주가 안 됐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증권이 보세요. 50만 주 있던 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60만 주를 더 매수했어요. 네. 그럼 결국에 이거는 상한가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얘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같은 맥락들이에요. 지금 온코닉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주가 빠졌다가 네. 오늘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주가 바닥이고, 또 3빌리언도 마찬가지죠. 3빌리언. 네,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앞으로 바닥 나왔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예. 의료 AI 쪽은 버리면 안 된다. 이쪽은 틀림없이 언제까지 올해 안에 한 번은 신고가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루닛이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해서 불을 켜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유상증자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는 강세를 못 봐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 의료 AI 섹터들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JLK도 마찬가지겠죠. 네, 제일 JLK.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안 한 것들. 그러니까 자금이 좀 있는 그렇죠. 부채가 별로 없고 유동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유동성은 적더라도 오버행 이슈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JLK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그렇고 네. 신주 매물 소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주식들,
실적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가기 때문에 뭐 코어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신테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결코 흘려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올 한 해 관심 섹터로 계속해서 챙겨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녀쌤 내일이면 이번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밤에 PPI도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CPI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안정세를 보여줬는데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내일도 역시 우리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왜냐하면 나스닥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부근까지. 부근에서 밟아주고 있고 오늘 또 꼬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아니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원엔 환율 하나 하고 관세. 네 아니 관세는 나중에 봐도 돼요. 또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원엔 환율.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네. 흘러가는지. 990원을 넘어가면 또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980원 좀 넘는 가격대로 본다면 네. 내일은 오늘 빠진 것만큼 나올 수 있다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매수로 그렇죠. 계속해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들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표를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이게 500 고점 개파락했던 부분 2,600을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옵션 만기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서 밀렸지만 결국에는 바닥 잡았고요. 지금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모멘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 나왔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1% 가까이 상승했다 밀렸어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라도 저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 매수 자리다. 음봉. 그럼 다녀쌤, 비트코인 가격도 지속 체크해야 되겠네요. 비트코인 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비트코인이 가야 미국 기술주가 반등하는 자리고 미국 기술주가 가야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또 마찬가지. 예. 올라갈 수 있고요. 작년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가는 10만 8천 불까지 가면서 M7들이 돌아가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M7은 같이 따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시세는 기술주도의 지표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7만 3천 불 얘들 지켜주면 올라간다. 그럼 비트코인 관련주를 우린 담아도 될까요? 시장 안에서.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비트코인 사라? 비트코인 사는 게 낫죠. 아니면 기술주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가 유리기판도 좋잖아요. 네. 그럼 유리기판주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같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부분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이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SKC가 먼저 선 강세를 보이면서 캠트로닉스가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면 유리기판 역시도 돌아가면서 이슈를 가지고 순환매할 거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YC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YC캠은 이제 쉬어가는 조식 지금 조정 나왔죠. 네. 자, YC캠 같은 경우 요 날이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에 방송할 때 1시 40분 되게 급등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삼성이 새로운 유리기판 개발한다 해서 이게 1시간 반 만에 이게 25%가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보세요. 음봉 나왔죠. 바닥이 보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세요. 로봇하고 유리기판 움직임 같이 움직이죠. 예.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필옵틱스 한번 볼까요? 필옵틱스는 오늘 갖다 밀렸어요. 네. 그렇죠? 그럼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39,000원. 39,000원이 아니다. 42,000원. 예. 42,500원 전후 여기면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했던 게 PI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PI 같은 경우도 1,800원 부근. 그러면 이 부분은 유리기판주들은 월요일 날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다. 젠슨왕이 만약에 발열 이야기하면 뭐 유리기판 또 갈 수 있잖아요. 액심 냉각도. 저는 이제 발열 이야기는 꼭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블랙웰 같은 하드웨어, 고가 하드웨어는 이제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딥시크 나와서 네. 그러면 결국에 발열 부분이잖아요. 네. 냉각이라든가 유리기판도 발열 잡으려고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일맥상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진짜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음봉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저희 다냐쌤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시장 장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 이 옵션 만기일로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을 확대해 가면서 시장의 힘이 막바지로 갈수록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2,565포인트에서 장 마쳤고요. 전거래 대비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률이 두드러졌죠. 722.42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1%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이 희비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역시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기관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000억 원, 1,200억 원 그리고 769억 원 정도 덜어내면서 장 마쳤고요. 개인만이 소폭 담아내면서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 체크가 되죠. 코스닥도 역시나 쌍끌이 매도세로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784억 원 그리고 여기서도 기관이 조금 더 크게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900억 원 가량 담아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시고총액 상위 종목단 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장 초반에는 선방을 하면서 상승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어제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그 흐름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역시나 이 하락 전환하면서 좀 아쉽게 장을 마쳤네요. 삼성전자가 55,000원 선을 뚫어내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종가는 54,7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하이닉스는 196,100원, 20만 원을 돌파를 했었지만 좀 반환을 하면서 마쳤고요. 1.41% 하락했네요. 어제 또 2차 전지도 굉장히 괜찮았었죠. 그러면서 어제 시장의 지수가 좀 올라갔었던 건데 오늘 2차 전지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3%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41%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원래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105만 3천 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오늘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현대차 그리고 기아인데요. 현대차 지금 1.41% 정도 보합권이 아니죠. 상승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선 뚫어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선을 뚫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래 2월 달 그리고 3월 초까지 이 관세 이야기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죠. 관세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완성차 부분인데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해서 면역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간인 것인지 완성차 기업들 오늘 1% 넘는 상승 마감을 줬습니다. 그 밖으로 셀트리온은 하락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선방한 가운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70만 7천 원, 70만 원대를 뚫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조선과 이 방산에 대한 수주 랠리 그리고 실적 이런 숫자들이 정말 가시화가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6.32% 상승 마감을 줬습니다. 뒤로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3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더라고요. 우선 알테오전은
18.88%. 장중에는 사실 조금 더 강한 힘을 보여줬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이 힘이 코스닥 안에서 조금 더 빠지다 보니까 이 상승폭을 다소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37만 5천 원,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좀 크게 올라졌고요. 2차 전지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아까 LG 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하게 하락해줬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두드러졌던 게 사실 HLB입니다. HLB에 대해서 정말 이 시장의 불안감,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3월 20일까지 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 나올 예정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건 시장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HLB의 진양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원들도 잇따라서 이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이 임원단 측에서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이 진양건 회장의 이 자신감 어떤 것이 들어맞을지는 3월 20일까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겠죠. 7%까지 떨어졌던 HLB 그래도 5.48% 정도면은 조금 낙폭을 줄여낸 겁니다. 74,2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램보 로보틱스도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네요. 약간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이 31, 2만 원 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떨어질 때마다 이 30만 원 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2.69% 빠졌습니다.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상황은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었죠. 삼천당 제약 그리고 효재, 리가켄바이오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조금 파란불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클래시스 같이 이 의료기기 쪽 그리고 뷰티 쪽은 오늘도 선방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정말 눈부시게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래 시총 3위 종목단 10위 밖에 있었던 코오롱 티슈진이 어느덧 이제 8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10%까지 오르더라고요. 코오롱 티슈진의 이 인보사, 이 골관절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1% 상승 마감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 기대감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테마주가 돌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자에 대한 몸에 이 재료가 하나 나오기는 했죠. 양자 기술을 다시 한번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크게 올랐고요. 특히나 이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정부가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등 약 7천억 규모의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하고 이 R&D 체제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양자 컴퓨팅 대장주죠. 이 스타트업 리게티가 간만에 11%까지 반등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호재도 우리 시장 안에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요. 파이버 프로는 이 양자 컴퓨팅의 단기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 방산주 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묶이면서 20% 가량 크게 상승을 했고요. ICTK도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데 5% 그리고 KCS도 17%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 전력 전선주 가져와 봤습니다. 전선주만의 호재라기보다는 오늘 LS가 이 좀 호반그룹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대한전선의 모 회사죠.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LS 그룹주들에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3% 미만의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이 매수가 이 대한전선 그리고 LS전선의 이 특허 침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지분을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LS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LS전선 지분의 92.3%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호반그룹은 이번 매입에 관해서 이거는 단순 투자다라고 선을 그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지금 주목받으면서 LS가 18.96% 오늘 크게 상승해 줬고요. 그 밖으로 LS 마린솔루션
솔루션도 3.64% 상승했습니다. 전선주인 가온전선도 그래도 5.95% 상승하면서 장 마쳤고요. 일진전기 역시 빨간불 켜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묶였었던 파이버프로가 여기에도 있죠. 19.48% 상승한 파이버프로도 위치해 있고요. 사실 오늘 우주항공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스피어 X죠. 우리나라가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이 쏘아 올려졌는데 이게 발사 후에 우주 궤도에 잘 안착했다라는 단기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산과 더불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기대감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호재 이슈가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방산주에 대한 이 기대감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유럽 쪽에서 러우 전쟁이 한 달간 종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전쟁과 관련해서 불안감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그리고 숫자, 수주감까지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다 크게 올라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10.29% 상승해졌고요. 이 밖으로 아까 시총 3위 종목군 안에서 확인해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휴니드까지 오늘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일 하루만 남기면 이번 주도 끝이 나는데요. 내일장까지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번 주 장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되겠는데요. 이번 주 정말 정신 없으시죠? 여러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경에 미국의 2월달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간밤에 나왔었던 CPI가 우리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안정됨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과연 PPI도 이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뉴욕의 강세가 또 이어진다면 과연 내일 국내 증시는 또 어떠한 표정을 그려갈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마스터 2부 그리고 3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할 거고요. 내일 이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